이쪽 조수석 자리 여기가 깨져서 그 식당 바로 옆에 담이 있는데 차를 거기다 내라고 처음에 갔을 때 안내를 받았거든요. 의뢰인은 식당 앞에 주차를 하고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유리에 금이 생겼는데요. 의뢰인이 식사 후 돌아왔을 땐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렇게 금이 크게 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수석이 깨져 있는 거죠. 누가 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경찰에 연락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봤는데 이 블랙박스 영상 처음에 봤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충격 당시의 영상을 찾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뭔가 떨어졌습니다. 와, 떨어졌는데요? 아이고, 볼인가요? 그 식당 안에서 뻗어나온 나무에서 떨어진 거예요. 열매가 떨어졌나요, 그럼? 이 모가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면서 뭐가 유리창을 떨어졌구나. 깨트리고 뭐가 텅 튕기는 그런 장면이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아, 예. 현장에 가보니까 어이구 어른 주먹보다 훨씬 많이 큰 모가들이 높게 달려서. 주렁주렁 달렸는데 이 모가가 충격이 뚝 떨어지면서 유리창이 깨진 거였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유리창이 깨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도로 큰가요, 뭐가가? 워낙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아, 워낙 이런 높은 곳에서 일은 떨어지니까 처음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이야기도. 그런데 이 모가나무는 식당 거였습니다. 식당에 식사하러 온 손님의 차 여기다 주차를 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식당에 모가나무에서 뭐가 떨어져서 유리창을 깨뜨렸으니까 식당 측이 책임져야 되겠죠. 손님은 저기 모가나무가 있네. 저 뭐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까지 신경 써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뭐가 이거 그렇죠.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리 뭐가를 까든가 아니면 안전망을 설치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식당이 잘못했죠. 따라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식당 측이 100%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한편 종로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져 갖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시에서 또는 구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그 가로수를 관리하는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 밑에 불법 주차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시에도 책임이 있지만 오랫동안 주차를 해놓으면 그만큼 더 위험에 방치되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 점에 대해서 50대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들 또는 친구들이랑 술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죠.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화재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 박모 씨는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택시를 탔는데요. 친구들은 택시 기사에게 집에까지 잘 데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혹시 몰라서 택시 번호까지 메모를 해놨습니다. 네. 택시가 출발하고 한참 뒤에 취한 박 씨가 달리는 택시 뒷문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때 박 씨가 택시에서 내려서 역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는 택시 요금을 포기한 채 그냥 진행해 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 박모 씨는 주변을 헤매다가 지나가는 차량들에 충격돼서 사망했는데요. 아유. 이 사고에 대해 박모 씨의 유족들은 택시가 박모 씨를 위험한 자동차 전용 도로에 버려뒀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고요. 택시회사 측은 요금도 안 받았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내린 걸 어쩌란 얘기냐.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맞섰는데요. 법원에서는 택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술에 취한 사람, 친구가 차 번호까지 적어둘 정도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고 또 가방까지 택시에 놔두고 그냥 내린 것을 보면은 술에 많이 취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이 저렇게 그냥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자기 혼자서 안 되면은 112나 119에 도움을 청하든가 그렇게 해서 보호를 했어야지 그냥 버리고 가면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은 미필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냐. 따라서 택시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택시의 잘못보다는 택시에서 내려서 거꾸로 걸어간 박모 씨의 잘못이 훨씬 더 크다. 박모 씨 잘못 75, 택시의 잘못 25로 판결했습니다. 한편 민사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택시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데려다 줘야 되는데 중간에 버렸다. 법률적으로 유기라고 그러는데요. 유기한 것 때문에 사망이 일어났다.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2명이랑 같이 예비군훈련 가던 길이었어요.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의뢰인. 교철에 진입했는데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의뢰인이 교차로 들어설 때 저 오른쪽에서 택시가 오고 있었네요. 예. 택시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와서 빨간불이었어요. 의뢰인 차 옆면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사고 후에 친구가 그 의식을 잃어가지고 어떻게든 꺼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발로 차고. 야, 괜찮아? 문안 열려. 사거리 교차로인데 그 네 방향 다 주황 전멸등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도로인데. 이게 저도 홍색 그렇고 전멸등이었군요. 상대방 택시 기사분도 주의를 서로 살피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요. 신호등이 양쪽 전부 다 황색등 깜빡깜빡하는 것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서로 조심해서 가라는 겁니다. 서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서행이라는 것은 천천히를 말하죠. 위험을 느끼는 순간 곧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를 뜻합니다. 그런데요. 교통량이 많을 때 또는 서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천천히 갖고서 부족하고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 현장은 이 건물 때문에 서로 안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 보이는 거죠. 따라서 서로 보이지 않을 때는 좌우가 안 보일 때는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지선 또는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둘 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요. 둘 다 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어느 차가 먼저 가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입차 우선입니다. 먼저 교차를 통과하고 있는 차가 있으면은 나중에 온 차는 기다려라. 또 넓은 도로하고 좁은 도로가 있으면 넓은 도로 차가 먼저 가라. 양쪽의 도로 넓이가 같을 때는 우측차 우선, 즉 오른쪽에서 온 차가 먼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직진하는 차하고 좌회전하는 차가 있을 때는 직진차 우선이죠. 이게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원칙인데요. 이번 사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차량 받침 부분이랑 보고 제가 피해자라고 있었는데 사건 종결됐다고 문자 처리가 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가해자가 돼 있더라고요. 우측 차량 우선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의뢰인 차에 옆구리가 받쳤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택시가 내 옆을 들이받았다. 즉 의뢰인이 선진입이다. 그래서 피해 차량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만큼 선진입일까요? 0.1초? 2초?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조금 먼저 들어온 거죠. 법원 판결에 의하면 0.36초 먼저 들어온 것은 선진입이 아니다. 그건 동시에 들어온 것이다. 선진입이 되려면 한 2초, 3초 정도는 돼서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때 와서 들이받았을 때 현저한 선진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선진입 우선은 빼겠습니다. 경찰에서는 택시가 오른쪽에서 왔다. 의뢰인이 이렇게 가는데 의뢰인은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우측차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택시가 피해 차량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우측차 원칙을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언제 적용하느냐? 서로 천천히 갈 때 저쪽에 차 한 대 오고요. 여기서 차 한 대 가고 서로 눈치 보면 천천히. 그럼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그렇게 서행하고 있을 때 그때는 오른쪽 차가 먼저 가세요라는 거죠. 지금처럼 서행도 하지 않고 붕 부딪혔을 때 둘 다 똑같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50대 50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